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약 3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단 하루 만에 지갑을 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일까요? 2025년 9월 19일 파이네트워크가 시리아 사용자들에게 KYC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사건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30일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14312호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7월 1일부터 시리아에 대한 포괄적 제재가 풀렸습니다. 막혀있던 금융과 무역, 국제거래의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파이네트워크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친 뒤 신중하게 9월 19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3개월을 기다린 걸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파이가 얼마나 신중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정부 규제를 피하거나 심지어 대립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빠른 확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제도권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죠. 파이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규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향을 택한 겁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파이는 굳이 규제를 피하지 않았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파이는 처음부터 대중채택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채택에는 반드시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KYC와 KYB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생태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개인과 기업의 신원을 검증하는 장치이자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서비스 개방이 아니라 파이의 철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개방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사용자를 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5가지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글로벌 신뢰도의 강화입니다. 제재 해제 직후 합법적으로 개방했다는 사실은 파이가 국제 규범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둘째,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입니다. 시리아는 지리적으로 중동과 유럽을 잇는 관문입니다. 또한 아랍어권 확산의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로의 확산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의 가속화입니다. 현재 파이는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리아 사용자가 더해지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늘수록 서비스와 거래가 함께 성장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규제 준수 모델의 성공 사례 확립입니다. 많은 암호화폐가 규제 회피로 불안정을 겪었지만 파이는 안정적 운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시리아 개방은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대중채택의 가속화입니다. 파이는 1000억 개라는 접근성 높은 공급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용자의 합류는 이 구조와 맞물려 대중 확산을 촉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용자 수 증가일까? 아니면 생태계 전체를 바꾸는 힘일까? 답은 분명합니다. 이 결정은 파이 생태계의 구조적 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입니다. 이번 개방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KYC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북한, 쿠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 핵 프로그램, 인권 문제로 제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금융망에서 크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과 테러 지원 문제로 오랜 기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사이버 범죄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 제재로 경제 전반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점령 지역은 합법적 거래 기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죠.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흥미롭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사용이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제재로 인해 국제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으니 디지털 자산을 대체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4년 기준 제재 대상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전체의 약 39%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15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국가들에서 제재가 해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단숨에 2억 7천만 명 규모의 잠재 사용자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국가는 지금 당장은 걸림돌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거대한 성장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파이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를 존중하면서 언젠가 열릴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방은 단순히 새로운 가입자를 더한 것이 아닙니다. 파이 생태계 전반의 확장을 가속화하는 기점이 된 사건입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매일 접속하는 활성 사용자는 약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미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파이페스트 2025에서는 12만 5천 개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80만 명이 실제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파이 도메인 경매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총 300만 파이가 입찰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파이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리아 사용자가 합류한다고 해서 정말 달라질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새로운 언어권과 문화권이 참여한다는 건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닙니다. 서비스 수요와 거래 패턴 자체가 변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방은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고 실제 사용 사례를 더 다채롭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파이코인은 독특한 토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은 1000억 개로 기존 암호화폐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규모입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파이는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공급이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KYC와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통해 실제 유통되는 물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공급 과잉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약 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거래량 또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가격 전망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전망은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은 규제 환경이 안정되면서 두세 배 정도 확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관적인 전망은 글로벌 규제가 해제되고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혹시 이런 전망이 단순한 가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규제를 따르는 플랫폼이 평균적으로 더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전망이 단순한 가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규제를 따르는 플랫폼이 평균적으로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자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변동성은 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파이는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아 개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다른 제재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제재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쿠바는 부분적 해제를 경험한 적이 있고 이란도 핵협정을 통해 제재 완화가 시도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처럼 지금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에서 제재가 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곧바로 수억 명 규모의 잠재 사용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확장을 넘어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파이는 단기적 가격 변동보다는 장기적 신뢰와 생태계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파이를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키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메시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이는 규제를 회피하지 않고 협력하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시리아 개방은 글로벌 확장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셋째, 제재국가의 해제가 이어질 경우 파이는 폭발적 성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파이는 이제 지역적 실험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아 개방은 그 길 위에서 확인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